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전자 HBM 통과 소식에 외국인이 바닥에서부터 쓸어담은 HBM 대장주 이 주식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과거에 이제 85,000원대 이 저항에 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저는 지금 자리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늘 이런 구간대가 매수 타점이 될 거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자,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게 6월 20일 22년도 이 당시에도 55,000원 6만원 이때는 올인해야 된다, 몰빵해야 된다, 이 가격에 보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도죠 이 55,000원 6만원 다시 왔을 때 무식하게 사 모아라, 올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도 얘기했던 게, 지금 보통 이게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이 주체가 되면은 강력하게 뚫어낼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알다시피 이 당시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대를 뚫는 듯 하다가 다양한 악재들이 나와주면서 한번 일단 무너지긴 했습니다. 무너지긴 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삼성전자 차트 여기서 지금 매도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외국인이 일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지금 매수한 게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매수를 했던 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역사상 없어요. 물론 과거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합쳤을 때는 있겠지만 역사상 없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뭐가 들어온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역사에도 없던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 라는 거는 지금 이 당시와 지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자, 이 당시는 보다시피 외국인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위아래로 계속 흔들죠. 그러니까 점차 흔들면서 개인들을 털어내주고 여유롭게 물량을 확보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언젠가는 먼 미래에 있다라는 판단하에 외국인들이 모아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다이렉트로 올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저가 매수에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트, 다양한 강력한 펀더멘털이라든지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모아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보시면 좋고, 이런 경우 과거에 우리가 어디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냈느냐? 바로 이제 코스피 차트죠. 이 코스피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수급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주식을 오래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당시도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다가 여기서 미중 이 2017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네 뭐네 하면서 시작하면서 빠그라뜨렸죠. 그러면서 외국인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다가 이때 코로나 터지고 뭐 하면서 줄었다가 갑작스럽게 외국인 비중이 이 당시보다 높지는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연일 쓸어 담으면서 뭐가 됐어요?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가 이런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지난 일주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 이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 약 2조예요. 2조. 2조 원에 달하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기관도 엄청나게 매수를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9월 1일부터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 4조 정도가 됩니다. 기관의 이 매수세가 9월 1일까지 넣게 된다고 하면은 6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뭐다? 실질적인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일주일 만에 2조 이상을 매수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단거래일에 외국인 혼자 2조 이상 매수했던 적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나와도 뭐가 거대한 큰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시장에 나온 이슈가 뭐냐를 분석해 봤을 때 뭐다? 지금 외국인들이 몰빵한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게 뭐다? 반도체 수요가 늘고요. HBM4를 납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뭐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자 여기도 나오지만 서버의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사이면 이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이제 성능이, 이런 AI 분야에 있어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능 자체가 노후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운영체제 있죠. 이런 것도 뭐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든지 이런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자, 이 3년에서 5년에 대한 서버 교체 주기가 도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를 급격하게 증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수요를 감당한, 교체를 하기 위한 수요를 감당한 DDR4 같은 경우 뭐하고 있다? 구조적인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반기까지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역시나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겠죠. 이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역시도 뭐다? 이제 DDR4 관련해가지고 지금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뭐다?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DDR4 출하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럼 당연히 공급량이 부족하고 서버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가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 가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낸다. 이거는 엄청난 이슈죠. 우리 예전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갈 때도 뭐 리튬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했다고 하면서, 아니 구리 가격 뭐 상승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급등했던 것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단 삼성전자의 당장 실적 증가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또 삼성이 최근에 뭐 했습니까? 테슬라와 함께 애플과도 뭐 했다? 아이폰의 차세대 칩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까놓고 보니까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와요? 차세대 칩을 납품하는데 아이폰이 인기가 없으면은 그냥 뭐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 17 기본 모델만 해도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기존보다 30%인가 더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차세대 폰에 대한 뭐 이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쐐기를 박아버리는 게 최근에 HBM4는 아닙니다. 4는 아니지만 HBM3E가 뭐가 되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에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뭐다? HBM4 역시도 통과되는 거 아니냐. HBM4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 HBM3E를 통과시키면서 미리 어느 정도 밑밥, 떡밥을 던져놓은 게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에요. 근데 사실 뭐 HBM4가 통과가 되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이게 통과가 못 돼도 괜찮은 게 뭐냐. 일단 삼성전자가 HBM3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걸 통과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테스트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말이 나왔던 게 HBM이 통과가 됨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와 함께 HBM 관련 매출은 3.5배가 늘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2의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말이 돼서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제 HBM4에 대한 출하량 이런 것들, 이런 엔비디아의 루빈, 블레벨 이런 것들의 HBM4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말처럼 HBM3E를 통해서 3.5배 매출이 는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2배 이상 매출이 늘기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있는 모멘텀이 뭐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실적 모멘텀 모든 거를 다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이 금리 인상과 함께 전 세계적인 증시가 무너지면서 이 실적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공급망 불균형, 공급망 전쟁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실적이 한번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HBM 통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실적이 역시나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이 고점대를 뚫지 못했던 게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그럼에도 시장이 잡는 목표가는 11만 원이에요. 그럼 해봐야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봐야 30%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삼성전자가 30% 올라가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때문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2배 올라간 동안 얘도 한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작 30% 올라가고 신고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이 저가형 스모키 종목들은 10배고 수배고 올라갈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IST, 특히나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점유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특화 장비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해외 공급망도 확대되는 등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내 최초라는 모멘텀도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흐름처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팔고 고점에서 조정 줬다가 다시 저점에서 올리면서 외국인 비중 늘어나고 다시 조정 주면서 올리면서 비중 확 늘리고 올리면서 비중 늘리고 외국인들이 물량 롤링하고 있는 IST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이 만약에 내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영상 하나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링크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